정면이 주영사님. 예. 아, 저 왔어요. 몇 년 만이에요 진짜. 10년 넘었지. 10년 만에. 아니 근데 왜 옷이 그 군복이 아니라 지금 그 농장 일을 이렇게. 뭐 특별한 또 사연이 있으신지. 예, 나무 키우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유롭죠. 아니 흔히들 뭐. 같이 해보셨으면서 뭘 물어봐, 그걸. 아, 그래 지금 블루베리 농장하고 또 다른 또 용달 이거 다 같이 하시잖아요. 예. 네, 이거 어떤 농사가 이게 수입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네. 틈나는 대로 용달업을 투잡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것도. 일반 용달보다는 이제 좀 저는 전문적인 거, 네. 옮기기 힘든 거, 좀 무겁고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중점으로 이제 차량에 리프트도 좀 달고 했는데 재밌습니다. 오토바이, 안마의자. 큰 오토바이나 안마의자, 뭐 대형 냉장고, 네. 뭐 이런 건데 전화가 오면 예약이나 이런 걸 받고 이렇게 옮겨드리곤 하는데 뭐 시간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전민준의 카시트 그 전민준입니다. 제가 2006년에 소위를 인간해서 2006년 한 8월 달에 자대 배치 갔는데 저를 그때 가장 따뜻하게 좀 대해주셨던 우리 그 부사관 또 그 중사님 정비관님께서랑 10년 만에 재회를 또 했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 저 렉스턴 스포츠 칸을 또 이제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왔는데 뭐 지난 화요일에 그걸 네. 매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왔을 때 이미 없어졌어요 그게. 예, 렉스턴 스포츠카는 작년 6월에 구입했다가 용달업을 병행해서 이제 퀵 용도로 소형 짐들을 옮기는 걸 해보려고 구입을 했었는데 네. 예기치 않게 용도가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까 물건을 적재하고 싣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뭐 생활을 편의사항으로 쓰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업으로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아서 서로 차량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하셨던 차가 몇 년씩 어떤 모델이었어요? 2020년 6월식이었고 프레스티지 렉스턴 스포츠 칸이었고 가격은 내비게이션하고 스마트 패키지 두 가지 옵션 추가해서 3,240만 원. 아, 예. 네. 뭐 등치 득세 다 하니까 네. 3,500 정도 나왔습니다.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렉슨 스포츠 카나면 모든 짐을 실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약간 용도에 안 맞는다, 안 실린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매각하셨다고 하는 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가정에서 캠핑용이나 네, 소형 짐들을 옮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쓰는 데는. 네. 적재량도 700kg까지 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용달업이라는 거를 딱 접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실으러 갔는데 지게차로 물건을 실는다. 네, 예를 네. 들어. 그러면 들어가지를 않는 거. 팔레트 사이즈 용량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 거에서부터 제한이 되고 단지 우리가 오토바이 퀵이나 이런 거 네. 박스짐 네. 라면 박스 뭐 10개 뭐 20개 이런 거는 손으로 수작업으로 실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손쉽게 실을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괜찮은데 네. 용달업에도 다마스 퀵 있지 않습니까? 다마스? 그 정도로 쓰시겠다 하면 딱 맞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예. 근데 뭔가 오토바이나 안마의자나 예. 조금 더 사물이 큰 게 들어가면 사람이 네. 들 수 없는 짐을 실을 때는 예. 칸에는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좀 알아보고 사시지 왜 예. 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정비관이 잘못하신 거예요. 예. 아무튼 1년 타면서 네. 1,000만 원이 네. 감가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 전체적인 뭐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거나 이런 차는 건 좀... 아주 좋습니다. 2200cc 치고 네. 힘도 좋고 네. 뭐 소음도 적고 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 타고 계신 차 한번 볼게요. 일단 네. 큰 짐을 실을 수 있고 네. 리프트를 달을 수 있다는 거. 리프트. 리프트. 네, 제 차의 장점이 네. 일단 안마의자라든지 대형 오토바이 등을 실을 수 있는 리프트가 지금 반 접혀 있는데 네. 2.2m 길이가 리프트 길이가 2.2m까지 실을 수 있고 무게는 700kg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리프트가 원체 또 좋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리프트는 상하 수직으로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요 리프트는 상하 그리고 이 미끄럼틀을 만들 수 있고 높이 각도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어도 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가능도 하고. 그럼 이게 칸에서는 안 됐다는 거? 예, 칸에는 왜 안 돼요, 그게? 리프트가 예. 상하 올릴 수 있는 수직밖에 안 됩니다. 아, 이것처럼 경사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경사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뭐 어떤 구조적인 좀 그냥 제한사항이 있나 봐요. 뭐 이제 리프트를 통로, 만드는 회사에서도 네. 소요가 많지 않으니까 리프트 다는 사람이 주로 다 용달차에 달지 칸에 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 맞는 이런 리프트가 없다고 되구나. 리프트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시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리프트 비용은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460만 원. 카드로 하면 부가세가 포함되게 10%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번 차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 차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제 용달업을 하시면서 경비관님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하는 건 안마의자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예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되는 날짜에 맞춰서 짐을 옮겨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이 차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차 이제 구매를 언제 이제 하셨어요? 2020년 12월에 했습니다. 칸하고 제가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대가 뭐 할부가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를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때 같이 이제 이 포터랑 같이 고민하던 하셨던 모델이 좀 있을까요? 같이 고민한 건 없습니다. 전기 포터는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가지고 많이 선호하기도 했지만 장점은 그겁니다. 한에서 200km 이내에서는 하는데 제한이 없는데 장거리를 갔을 경우에 제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충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300km 잡았을 때 주행거리가 200km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하고 그걸 계산했을 때 손님은 12시까지 짐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달리다가 충전하는 시간 계산했을 때 맞지가 않습니다. 전기 용달은 전기 포터 이런 차들은 쿠팡이라든지 이런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한 지역에서만 일을 할 때 거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님 그 전기차의 장점은? 전기차 장점은 지금은 각 시마다 전기차를 보조해주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거의 뭐 선착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기차를 많이 초창기에 하려고 한 이유가 이 영업용 남바 차량이 남바값이 2,7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전기차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영업용 남바를 무상으로 달아줍니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근거리, 그러니까 200km 안팎에서 시내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기차가 유리하네요, 진짜. 저도 전기차를 생각했었다가 장거리 운행하는데 물건을 뭐 1톤 정도 되는 짐을 실었을 때 연비도 많이 줄어들고 충전하는 문제라든지 제한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디젤 차로 그냥 디젤 차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새 차로 뽑게 되면 기본 2천만 원 잡으시고 영업용 넘버 2,700 정도 잡으시면 그것만 해도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저처럼 뭐 리프트를 500 정도에 달고 기타 부수적인 뭐 차량 호로라든지 하면 거의 6천만 원에 가깝게 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넘버 단 차량들은 보험도 일반 승용차처럼 보험이 쉽게 잘 안 들어줍니다. 특정 보험사들만 가입을 해줍니다. 영업용 차량 보험 비용만 해도 자차 포함하면 거의 뭐 180에서 20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비. 운전 경력이 많아도 그거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보험만 네. 자차 포함 200 정도 잡으시고 거기다 짐을 실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적재물 보험까지 한 20만 원 추가. 또 궁금한 이 룸밀러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룸미러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리프트를 달았으니까 네. 뒤에 사각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뭐 뒤에 사람이 있을 경우 리프트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냥 블랙박스보다는 12인치 사각 룸미러를 했습니다. 가격은 한 45만 원 정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녹화 성능이라든지 사각 지역 이렇게 보시면 뭐 듀얼로도 가능하고 앞뒤 전면 다 가능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으로 어쨌든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차 승차감이 어때요? 승차감은 뭐 네. 포터 이런 차들이 네. 뒤에 짐을 실지 않으면 네. 뒷바퀴 쪽이 많이 통통 튀고 하다 보니까 예. 좀 승차감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리프트가 네. 뒤에 달려 있어서 차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무게감 때문에. 그래서 승차감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훈련에서 유지비 어느 정도 드세요? 뭐 한 달에? 근데 장거리를 많이 갔을 경우 얘기고 한 달에 서울 정도 한 3-4번 가고 대구 도심에서 움직였을 때 기름값 톨비 다 해서 한 60만 원 정도? 아, 괜찮네요, 진짜.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의 장점을 계속 들었는데 약간 타시면서 이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쉬운 점은 네. 이제 편의 사양이 네. 일반 승용차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아니, 이거 뭐, 시트라든지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니까 네. 화물 운전자들이 시트가 좋으면 허리에 부담도 덜 가고 네. 피로도가 덜한데 네.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차는 네. 뭐 신형이라 그런 뭐 포터 중에는 신형이라 뭐 차선 이탈 감지, 차간거리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뭐 농장 한번 볼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서둘러 오다 보니까 농장을 이제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옛날보다 몸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예, 힘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예. 농장은 네. 너무 작다 보니까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만 되면 더 재밌는데 고정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네. 좀 제한사항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진짜 대농 네. 몇만 평을 짓지 않는 이상 돈을 흡족하게 뭐 쓸 수는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러면 철이 언제 이제 수확철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블루베리 수확은 예. 6월 초부터 예. 7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음. 품종마다 네.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네. 블루베리를 조생, 중생, 만생으로 나누는데 네. 조생은 6월 초, 네. 중생은 6월 중순, 네. 만생은 7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근데 우리 그 일반인들이 블루베리 이제 하시기 전에 야 블루베리 돈 된 다음에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간혹. 네. 예. 들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테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야 제가 돈을 법니다. 아 그래? 저는 열매를 팔기보다는 네. 묘목 위주로 많이 팔다 보니까 아. 예, 열매를 2년 전까지는 열매를 열심히 따서 선별해서 고품질의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배달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네. 남는 게 없습니다. 아. 힘은 들고. 그러니까 저는 네. 묘목을 이제는 묘목 위주로 많이 팔려고. 블루베리가 좋은 점이 약을 안 해도 네. 키우는데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이 비트모스라는 흙에만 블루베리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블루베리 흙으로 세팅을 하면 큰 화분에만 심으면 평생 손이 갈 게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해놓고 이제 또 이제 그 네. 원하는데 또 배달도 해주고 예. 보내시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좀 어떻게 그 뭐 계획이나 뭐 인생의 계획이나 뭐 또 인생의 계획. 뭐 차를 또 어떻게 또 활용했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 한번 들어보고. 차는 앞으로 뭐 네. 한 10년 타면 다시 새 차로 뽑을 계획이고 네. 네. 블루베리는 제가 네. 지금 여기를 계속 제가 생각하는 농장으로 만들려고 계속 꾸미고 있는데 네. 이제는 제가 직접 뭐 시간이 많지도 않고 요 일을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열매를 따서 팔기보다는 체험 농장 위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험 농장. 예. 아. 뭐 예.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네. 어린이들이 잘 먹는 게 블루베리라고 봅니다. 저 저는. 여기 되게 좋아요. 예. 네, 네. 블루베리 싫어하는 어린이는 많지 않으니까 네.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직접 와서 자기가 직접 따면서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서 대구에서 뭐 블루베리 하면 CG농장 나올 정도로 만드는 게 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끝까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블루베리를 많이 사 드셔야 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